안녕하세요. 명명입니다. 오늘 오토캐드 시간은요, 바로 치수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캐드에서 이제 치수 관련 부분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제가 수업을 이어가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아주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로만 구성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치수 기입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뭐 실행 방법이 사용자마다 뭐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우선 이 캐드의 기본 환경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좀 이 강의 영상 후반부 쪽에서 좀 치수 명령, 치수 기입 명령을 좀 더 이제 활용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강의를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환경에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축키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도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얘가 좀 여러분들 외우기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외우기가 좀 많이 복잡했었는데 이제 자주 쓰다 보면은 이 외우는 게 거의 뭐 손이 기억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단축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기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축키를 활용해서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저는 남겨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한번 기입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리본 메뉴에서 실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리본 메뉴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홈 메뉴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너 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또 클릭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치수 기입 관련된 몇 가지의 기입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애노테이트에 가시면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수 관련돼서 이렇게 실행을 여기서도 이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치수 기입 명령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툴바를 또 이용하는 게 있어요.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기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홈 메뉴를 우선 사용하셔서 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단축키를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 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어떤 명령부터 살펴볼 거냐면 이 라이너라는 기입 명령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라이너라는 기입 명령은 선형 치수 이제 명령인데 단축키는 DLI가 되고요.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글자인데 얘가 형식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 이름에 치수 기입 명령 이름에 앞자 두 자리 그 앞에 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모두 이제 그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자, 그러면 이제 라이너는 DLI라는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DLI로 저는 실행을 할게요. 자, 기본 기입법은 위치점을 두 군데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높이, 치수 보조선의 높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치수 기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얘를 선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명령 실행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또는 이제 단축키로 실행을 하시든지 하셔서 다시 한번 실행을 더 들어가시면 얘가 피크박스 형태로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이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 기입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선형 치수는 기입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선형 치수는요, 수직과
수평으로만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요. 지금처럼 이제 가로 방향과 이제 세로 방향으로만 치수 기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사선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선형 치수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수평하게 또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기입만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평행하게 이 선과 평행하게 치수 기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리본 머니에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렬 치수라는 건데 단축키는 DAL이 되겠고요. 자, 저는 단축키를 사용할게요. DAL 실행.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하고 사용법은 똑같아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들어가시면요. 얘하고 이제 평행하게 치수를 기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DAL 실행하셔서 뭐 이렇게 끝까지 뭐 이렇게 기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얘는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뭐 좋기는 해요. 뭐 얘가 뭐 이런 데서도 다 기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정렬 치수 얘를 이용해서 기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리본 메뉴에서 제가 클릭해서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클릭해서 제가 뭐 실행하고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를 뽑았는데 이렇게 수직과 뭐 여기 수평과 이런 치수에도 평행하게 이제 뽑겠죠. 똑같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치수를 뽑는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이 치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선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수는 사실 잘 쓰지 않고요. 이렇게 뭐 선형 치수로 이렇게 기입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사선 위치들에 대한 치수를 뭐 가끔은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치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정렬 치수로 기입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뭐 정렬 치수보다 선형 치수를 더 많이 선호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제 앵글러 각도 치수예요. 얘를 이제 클릭하시고 객체 선택을 들어가시고 두 개의 객체 선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서 각도 치수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입이 가능하지만은 그 반대 방향 억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두 선분을 선택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 방향으로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90도 이 선분에서 지금 사용을 했지만 자, 이 각도에서도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억각으로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내 개소에서 이렇게 각도 치수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두 선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반지름 치수 기입하는 걸 보겠습니다. 레디우스 DRA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자, 이 원호나 또는 원에다가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원 객체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치수 기입을 아이고 옵션 설정이 지금 옵션 설정이 제가 좀 초기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초기화를 안 해놓고 기본 설정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건드려 놔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치수 유형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아무튼 치수 기입법을 마저 볼게요. 자, 레디우스. 자,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기입을 하시거나 아이고 하나가 더 안 바뀌네. 꺾여져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설정을 기본 설정이 아니거든요. 얘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지금 보면요. 밖으로 넣을 때는 중심점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나타내고요. 안쪽으로 넣을 때는 이게 중심점까지 보조선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예. 물론 나타나게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물론. 그건 이제 추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어미터. 디어미터는
지름 치수예요. 지름 치수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지름 치수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지름 보조선을 표현을 하고요. 안쪽으로 넣었을 때는 이제 반지름 치수와 마찬가지로 중심까지 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 하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이 파이라는 기호예요. 저는 이거 설정을 좀 이제 바꿔놔서 그러는데 세도면을 좀 꺼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 이게 반지름 치수, 그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에 지름 치수 이렇게 기입을 해보면 저도 이렇게 네모로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글꼴이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표시할 수 없는 글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표시를 못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시를 어디서 바꾸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자 기입 명령을 아직 이제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명령을 이제 배우면 바로 글꼴 편집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선 치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치수를 통해서 한번 이제 설정을 바꿔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D 입력하시고 단축키 D입니다. D 입력하시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치수 관리창이 뜹니다. 치수 유형 관리 창이에요, 여기가. 자, 그리고 지금 이 유형 목록을 보시면 뭐 애노테이티브와 뭐 IS25, 그다음에 스탠다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도면을 열어서 치수 기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IS25에서 치수 기입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라는 메뉴 에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곳이 첫 줄에 있어요. 여기서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폰트를 여러분들이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확장하셔서 뭘로 바꿔 주시면 좋냐면요. 도둠체로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도둠체. 얘가 이제 글꼴에 따라서 이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지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모든 게 이게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둠체가 가장 만만하니까 저는 도둠체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클로즈 하셔서 밖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파이 기호를 이렇게 표시해 주게 돼요. 자, 이렇게 파이 기호가 이제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글꼴의 차이점이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 기입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거는 바로 이제 연속 치수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바로 DCO라는 애인데요. 단축키가 연속 치수. 자, 얘가 뭔지 먼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기존의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존 치수와 평행하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게 바로 Continue Dimension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걔를 사용해서 지금 치수 기입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쓰지 않는다면은 선형 치수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기 높이도 맞추고 또 여기 찍어서 여기 또 이 높이도 맞추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ontinue Dimension이라는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할 건데 얘가 이 홈 메뉴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명령이.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바로 Annotate라는 리본 메뉴로 오셔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작게 돼 있어요. 여기 Continu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또 이제 옆에 화살표 버튼인데 확장하면 또 베이스라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 말고 이게 Continue.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바뀌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Continue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막 위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사실 잘 안 써요. 이 리본 메뉴를. 이 클래식 환경이 굉장히 좀 이 전문가들한테는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거 캐드가 어느 순간부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편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리본 메뉴를 안 쓰고 이제 툴바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툴바 사용법은 이 영상 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남겨두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스킵하면 되겠지만 네, 아무튼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컨티뉴 디멘전을 어떻게 쓰는지.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제가 사용을 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저는 리본 메뉴를 한번 쓸게요. 단축키는 DCO를 쓰시면 됩니다. DCO. 자, 컨티뉴 디멘전 이제 사용법은요. 우선 이 치수가 기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치수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치수가 없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기존의 치수가 없으면. 자, continue dimension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딱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선가 기준이 잡혀요. 어디서 기준이 잡혔냐면 바로 이 보조선에서 지금 기준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기준을 이쪽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반대편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피크박스로 바뀌어요. 얘가.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실행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실행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치수 기입을 뭐 이렇게 해놨어요. 얘를 이렇게 하나를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 하나를 기입을 하고 얘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컨티뉴 디멘전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그 정보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치수를 기입한 위치를 기본 정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미리 보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당황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 보조선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를 쓰실 때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 보조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겹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치수 기입을 하실 때.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잘 지정을 보조선 기준을 잘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컨티뉴 디멘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치수 기입하면 이렇게 전체 치수 같은 거를 우리가 또 기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 치수를 그 위에다가 기입을 또 해줘요. 그러면은 이 선 간격을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없지만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옆에다가도 제가 치수 기입을 좀 해볼게요. 기입을 이렇게 쭉쭉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기입을 할게요. 전체 치수를. 그러면 요 간격하고 일정하게 맞춰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얘를 왜 맞춰주냐면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물론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하시면요. 사실 뭐 저런 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춘다든지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이 일정하게 맞추는 이유는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도면 실시 설계하고 막 하시게 된다면은 자,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이 얘를 일정하게 다 맞춰 주셔야 돼요. 물론 이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실무도면 여러분들 이제 그릴 때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간격을 일정하게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자, 여기 작은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 잣대기가나 이렇게 노랗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Adjust Space라는 기능인데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사용법이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선택 순서가. 자, 이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있는 거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될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는 거는 이제 고정이고 두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이제 고정이 아니, 움직일 이동이 될 치수란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나하나 선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신 후에 자, 명령행에다가 내가 이 간격을 얼마를 줄 건지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나 50 줄 거야. 그러면 50으로 입력하시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얘가 50 간격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쓰실 때 순서를 이렇게 뭐 얘부터 순서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실행하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50을.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 간격을 맞추려면 이 안쪽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 치수를 선택해서 이 바깥쪽 치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를 맞췄으면 이제 얘도 맞출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죠? 그리고 값을 아까 제가 얼마 줬더라? 20 줬었나? 네, 20 줬었네요. 20. 실행하면 얘가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아주 좀 이제 반듯하게 도면 설계 같은 거 하실 때 통일성 있게 좀 작업이 가능한 유용한 이제 기능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얘가 또 어떤 게도 또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도 있지만 얘를 아예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간격을. 자, 그거는 또 이제 컨티뉴 말고 이게 하나 또 있었죠.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 얘가 베이스라인 디멘전이라는 애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DBA. 얘는 또 DBA가 단축키예요. 그죠? DBA, B 베이스라인 BA.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얘도 이제 컨티뉴처럼 사용법은 똑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베이스라인을 실행하면 얘 보조선이 이렇게 잡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위로 층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치수 기입 명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처음에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기준이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실행하고 다른 기준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갔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컨티뉴스 디멘전하고. 자, 아무튼 얘를 이제 실행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 자, 이 보조선을 선택을 하시고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택을 하고 보조선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되게 좁죠. 근데 이 세팅, 이 간격 세팅을 또 하는 곳이 어디냐면 치수 유형을 들어가시면요. 치수 유형을 들어가시면 자,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치수 유형이 좀 만들어진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ISO 25 그 목록으로 지정해 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따라 하시는 거 연습 들어오실 때는 좀 저는 이제 목록을 좀 많이 만들어서 썼는데 얘네들도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IS25 이렇게 지정해 놓고 모디파이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뭐였던 거였더라? 자, 저는 그냥 얘가 지금 얘 사용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저는 얘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어디서 조정이 되느냐면 여기 라인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3.75로 잡혀 있죠. 이 수치가 바로 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격, 이 수치가. 이 수치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려주잖아요. 제가 한 얼마를 한 15 정도로 해볼게요. 15 정도로. 그리고 OK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면요. 왜 안 바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업그레이드는 안 해요.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지우시고 얘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디멘전을 다시 이렇게 실행해서 사용해 보면 어때요? 간격이 좀 커졌죠. 그죠? 그리고 실행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잘 안 써요.
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뭐 이것도 뭐한 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 나 이거 좋은데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치수 기입 명령은 우선 거기까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치수 유형 조정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치수 유형 조정 부분. 자, 치수 유형 조정 부분은 또 설명할 게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치수 유형 조정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치수의 크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설정들 뭐 화살촉 모양을 바꾼다든지 또 유형을 또 새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아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던 부분 있죠. 툴바를 이용해서 다르게 치수 기입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사실 이 툴바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신속 도구 막대라는 게 있어요. 퀵 셀렉트 이렇게 신속 도구 막대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확장을 시키시면요 그 메뉴가 쭉 뜨는데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쇼 메뉴 바라고 있어요. 쇼 메뉴 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상단에 숨겨져 있던 메뉴 목록 메뉴 바가 이렇게 생겨요. 메뉴 바가. 얘는 이제 리본 메뉴 바고요. 얘는 이제 기본 일반 메뉴 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메뉴 바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툴이라는 데 있죠. 툴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툴바라는 목록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얘에서 이제 오토캐드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요. 옆에 목록이 쫙 떠요. 얘가 이제 툴바 블록이 목록들이에요. 제가 하나를 불러올게요. 어떤 걸 부를게요? 디멘전. 우리 이제 사용할 디멘전. 얘가 이제 치수 툴바예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나타났죠. 화면 잘 안 보이시려나?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좀 손쉽게 치수 같은 거 좀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얘를 이제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리본 메뉴 이렇게 좀 이 사이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시면요.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메뉴 밑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화면이 조금 뭐 줄어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리본 메뉴는 사용을 안 해서 사실 이렇게 꺼놓고 써요. 사실은 선수들은 필요한 툴바만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이 버전에서는 리본 메뉴 자체가 없었거든요. 툴바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리본 메뉴 이렇게 숨기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클릭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다시 크게 보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작은 아이콘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메뉴 형식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예 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리본 메뉴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사실 뭐 잘 쓰지 않으셔 이게 자연스럽게 얘를 안 쓰게 돼요. 얘가 이제 편한 걸 알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버전부터 쓰신 분들은 이 기능이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주로 쓴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얘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아이콘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컨티뉴 뭐 디멘전 아이 아까 이렇게 연속 치수 쓰는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에서 볼까요? 자, 우선 저는 이제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뭘 쓰냐면은 이 유형 바꾸는 애 있죠. 얘. 저는 얘를 좀 여기서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얘를 쓰거든요. 유형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또 쓰는 게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얘가 바로 선형 치수예요. 이 아이콘이. 얘를 이제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수 기입하셔도 돼요. 바로바로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치수 쓸 수도 있고 뭐 각도 치수
여기 보면 각도 치수는 딱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이제 반지름 치수나 뭐 이런 것들. 얘가 이제 지름 치수예요. 아이콘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지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콘. 얘가 이제 지름 치수. 그다음에 얘가 반지름 치수예요. 얘가. 얘는 이렇게 번개처럼 꺾인 애는요. 얘는 쓰지 마세요. 알겠죠? 얘는 이제 다른 목적입니다. 얘를 쓰시면 됩니다. 얘가 반지름 치수, 얘가 지름 치수, 얘가 각도 치수.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번개 모양 쓰지 마시고요. 자, 얘는 좀 이따가 뭐 살짝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퀵 디멘전이라 그래서 빠르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치수 기입이에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베이스라인 디멘전, 얘가 여기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바로 클릭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리본 단축키를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이걸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제 추천하고요. 그리고 얘를 제가 또 설명을 굳이 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할 때 제가 얘를 따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치수 유형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딤 스타일, 뭐 다음 시간에 딤 스타일도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D 입력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 아이콘이 여기 바로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또 실행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얘가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좀 뭐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 부분에서 영상 앞에 부분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형 조정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유형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맞다. 한 가지 깜빡할 뻔했네.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자, 이 퀵 디멘전, 이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노랗게 들어가 있는 있죠. 얘가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치수를 이런 식으로 뽑아줘요. 한 번에. 어우, 되게 편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뽑아줘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바뀌는데 얘를 이쪽으로 옆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뽑으시려면요. 자, 얘가 또 바뀔까? 안 바뀌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뽑으시면 이렇게 저는 얘를 또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설명해서 좀 버벅거렸는데 이렇게 객체를 요 평행 부분에 선택하느냐 아니면 요 수직 부분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얘도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쩔 때는 빠르게 뭔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얘가 또 편하기도 하겠죠. 근데 얘가 끊어져 있어야 돼. 여러분들 끊어져 있으면 이렇게 기입을 못 하거든요. 실제 실무에서 도면에다 치수 기입할 때요, 얘 거의 못 써요.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치수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우와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는 그렇게 그닥 쓸모가 없는 기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재밌는 기능까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무튼 유익한 정보가 되는 부분이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